신축을 했을 때와 증축을 했을 때 차이점, 그러니까 왜 증축을 해야 되는지,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앞으로 건물을 매입하시려고 하신 분들은 필히 건축행위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드 부동산 권상환 대표입니다. 이동훈 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 오는 날. 네. 네. 비 오는 날. 이 정도 날씨면 좋네요. 아주 훌륭하죠. 훌륭하죠. 네. 자, 저희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연남동이고요. 자, 건축주께서 연락을 주셔서 증축과 대수선, 리모델링 했을 때 수익률을 분석을 저희가 한번 해드리고 또 이 건물을 증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건축사님하고 상세하게 설계를 하고 어떤 디자인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익률 분석까지 리모델링 했을 때 금액에 건물을 낼 수 있고 건물의 가치는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권사님하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이 건물은 네. 지하 1층, 지상 1층, 네. 두 개 층짜리 건물입니다. 지하층이 이제 1층처럼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는 거고요. 건폐율이 좀 오버가 돼 있어요. 60%인데 63%로 돼 있어서 3.4%가 예. 지금 사실 30평 정도를 쓸 수 있는데 지금 지하 1층이 37평 정도를 쓰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유리한 상태로 되어 있는 건물이. 그러니까 눈에는 지금 2층 건물이지만 사실 1층 건물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여분 용적률이 137%. 그 주차 개수가 가장 좀 중요한 걸림돌이고요. 네. 그래서 주차를 한 대 정도 증축하는 규모로 증축을 한다고 본다면 한 60평 정도 증축할 수 있겠습니다. 60평 내에서 네. 1.4구대 건축을 할 수 있다. 지금 도로 폭이 토네에 있는 건물이지 않습니까? 네. 이 도로 폭이 지금 8m, 8m. 이게 4m. 그러면 주차를 여기다 설치를 하는 걸로 해서 건물의 크기를 우리가 설계를 해봤고요. 그러면 이 건물 상태는 이렇고요. 저희 건물 내부를 한번 보면서 네.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실까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방이 이렇게 있거든요. 네. 지금 증축을 하는 경우는 이걸 살려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여기가 과거에 뭐 화단층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여기 이제 옹벽도 있고, 네. 담장 있으면서 네. 마당이 여기 조성이 돼 있어서 네. 자연스럽게 이게 지하층으로 운동이 됐던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지하층인데 앞쪽은 뭐 1층처럼 완전히 노출이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신축하면서 걷어내고 다시 하면 네. 지하층을 완전히 새로 파야 되는 거죠. 이건 1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디자인한 방을 보시면 네. 이 구조를 그대로 살린 다음에 여기다가 계단실을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인데 특별히 여기를 특별히 건들 건 없는 거죠. 네, 여기는 좀 유지하면서 네. 계획을 해야 이게 지하층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건물을 올리는 방향으로. 네. 그래서 이 계단을 그냥 살리는 거로 보고, 그렇죠. 네. 여기서 턴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되겠죠. 네. 그래서 현재 여기 1층은 여기가 어떻게 보면 주출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계단은 위치는 살려서 하되 네. 이제 새로 설치를 해야 되겠죠. 이제 위층까지 계속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계단 폭도 건폐율이 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여기까지는 한계점으로 보고 지금 작업을 해야 되겠죠. 건폐율하고 바닥 면적이 들어가죠. 네. 네. 그리고 피난층 제외한 위쪽 층의 2, 3, 4층의 면적이 200제곱미터가 넘으면 네. 폭을 1.2m 이상 그렇죠.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요 폭을 1.2m로 확보를 해서 그렇죠. 올라가서 그러면 이게 늘어나면 건폐율이 좀 늘어날 수도 있는 네네, 상황인 그렇죠. 거죠. 예. 그거는 좀 실측을 하면서 좀 따져봐야 될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옥상에 올라왔는데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증축 설계를 어떤 디자인으로 또 어떤 평수로 계열을 한번 좀 얘기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기존 지하 1층과 1층이 있고요. 네. 그 위에 저희가 아까 60평 정도를 증축할 수 있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개층이 한 20평이 좀 더 되고요. 네. 그래서 3개층, 3개층. 2층, 3층, 4층까지 4층까지. 예, 이제 네. 증축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계획을 했고요. 네. 연남동 특성상 밋밋한 것보단 가능하면 좀 입체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층마다 테라스 확보를 하는 것에 좀 주력을 했어요.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요철이 좀 있죠. 네.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재료를 좀 달리 쓴다든지 네, 그래서 좀 변화를 좀 줘봤습니다. 그 특별히 보니까 모든 층들이 다 개방되어 있는데요. 네. 현재 지하 1층 빼고 1층도 지금 테라스 면적이 거의 전면에 4.2평 들어가서 오른쪽 편도 4.2평, 거의 9평 가까이가 서비스를 받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테라스 서비스를 받는 조건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베란다죠, 베란다. 베란다. 아, 네. 예, 예. 그러니까 그 밑에 건물과 위에 건물 위치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부분을 네, 이제 베란다. 베란다라고 하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1.5m까지는 면적이 안 들어가고요. 네. 만약에 2m가 들어가서 뭐 유리창이 생긴다 하더라도 1.5m부터는 면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폭이 1.5m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디자인을 보시면요. 앞쪽은 이제 1.5m를 빼서 8.4평의 여유 공간을 잡은 거고, 네. 그 다음에 2층, 현재 눈으로 볼 때 3층이고요. 2층은 갤러리 창으로 쭉 해서 네. 앞에 폭을 거의 2m를 잡은 거거든요. 네네. 그럼 여기다 테이블을 놓고 네. 손님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뭔가를 그런 느낌의 디자인인 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10평 가까이를 네. 테라스 면적을 보면은 세이브를 시킨 거고요. 지하층 외에는 네. 베란다 면적이 다 각 층마다 다 있고요. 네. 맨 꼭대기 4층은 굉장히 넓은 면적이 있고 루프탑까지 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단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내부에 보강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럴 때 중축이나 대수선의 문제점은 내부 안에서 어떤 기둥들이 생기는 거, 네, 제일 네. 참 고민거리인 것 네. 같아요. 중축 대수선은 그 공사 여건상 철골로밖에 할 수가 없고요. 철골은 이렇게 트랜스퍼 되는 기둥 위치가 바뀌는 그게 거의 불가능해요. 요철이 있는 경우에 뭐 면적이 줄거나 그럴 경우에 공통적인 부분에서 기둥이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네. 밑에 층에서는 기둥이 좀 이렇게 공간에 노출이 예. 되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신축도 마찬가지겠네요. 어쨌든 네네. 건물이 이렇게 약간 네. 입체적으로 튀어나왔다 들어왔다 하면 네. 실내에서는 기둥이 생길 수밖에 없다. 네. 예. 기둥은 한 방향으로 쭉 올라가야 되기 네네, 때문에. 일치하는 게 좋겠죠. 네. 이게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건물을 막 신축을 했을 때와 증축을 했을 때 차이점. 그러니까 왜 증축을 해야 되는지. 주차 때문에 그런 그 갭이 좀 발생이 되는데 네. 주차를 할 경우에 이제 신축 같은 경우에는 3대 정도 들어가겠죠. 네, 근데 중축은 한 대 정도만 하는 걸로 해서 네. 중축 면적이 이제 한정이 돼 있어요. 60평.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면적을 따지자면 신축을 했을 경우에 좀 더 지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예.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네. 현재 건물을 신축이라고 보고 네. 지금 지하층은 1층이라고 만약에 네네. 본다고 했을 때 현재 상태는 96평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는 한 대인 네, 거고요. 그렇죠. 지하 없이 뽑는다고 하면 102평인 거거든요. 네네. 그럼 그 차이는 6평. 네. 예,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네, 공사비가 네.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단 평당 공사비도 네. 골조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일부 보강을 하면서 올라가는 거 하고 네. 아예 새로 신축하는 거랑 차이가 이 정도 나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하를 팔 경우에 공사비가 한 1억 이상 네. 소요가 되고 엘리베이터까지 넣는다면 더 5천만 원 정도 더 네. 나기 때문에 네. 2배까지는 아니지만 네. 굉장히 네, 그래서 표처럼 세대수에 대한 어떤 메리트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좀 예, 비슷한 지하가 것 같아요. 없다라고 봤을 때는요. 예, 어차피 공지에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뒤쪽으로 주차를 하면 되거든요. 이 건물의 메리트죠. 좀 넓은 편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다른 좁은 필지인 그렇죠. 경우에는 네. 그게 차이가 극명하게 좀 네, 갈립니다. 맞습니다. 신축을 해도 주차하기에는 네, 네. 굉장히 도로가 코너형 네, 네.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좋다. 그래서 주차에 대한 메리트는 크게 없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단지 이건 있지 않습니까? 1층에 지금 지하로 쓰고 있는 여기는 1층에 73%의 건폐율을 갖고 있어요. 네네. 예. 신축을 하게 되면 60%의 건폐율을 네, 적용받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은 1층의 평수 차이가 지금 네. 눈에 보이는 지하를 1층으로 만약에 감안한다고 하면 1층은 현재는 37평입니다. 네네. 그 주차를 하나 넣으면서 빼먹는 면적이 또 4평 가까이 생기기 때문에 34평. 네. 그리고 신축을 할 경우에는 30평. 대신 주차하고 출입 넣고 나면 아마 1층은 신축을 했을 경우에 26평에서 머물러야 될 것 같다. 예, 평수 차이가 거의 8평 차이가 나거든요. 네네. 예. 그렇죠. 제가 볼 때는 1층의 임대 때문에 또 1층 면적 때문이라도 중축이 훨씬 낫다. 이 건물의 1층 사이즈가 73% 건폐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임대료를 계산을 해보면 120만 원의 임대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증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중축과 신축을 비교를 할 때 지하 1층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도로가 북쪽에 있어서 일조권 영향을 받지 않느냐, 네, 예. 그리고 1층이 법령보다 훨씬 더 많은 그렇죠. 위치를 차지하기 네. 때문에 이 세 가지만 충족이 된다면 네. 중축을 하시는 네. 게 맞습니다. 그럼 증축 공사비는 대략 네, 증축 공사비는 한 평당 750만 원 정도 산정이 될 것 같고요. 공사비 얘기하니까 비가 계속 오네요. 그럼 제가 쪼크셨네요. 네? 공사비. 현재 건물주께서 40억에 매입을 하셨습니다. 그때 수익률은 임대료 1,150만 원, 수익률은 3.3%에 매입을 하신 거예요. 근데 투자를 하면 임대료의 상승분이 830만 원까지 나옵니다. 2, 3, 4. 눈에는 5계층, 3계층 증축을 한다고 했어요. 830만 원의 임대료 증축이 있기 때문에 10%의 수익률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증축을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수익률을 봤을 때는 4.6%, 3.3%에서 공사비를 넣고 했을 때는 4.6%의 수익률의 어떤 증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축이든 개발 행위를 꼭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총 투자비가 건물주님 입장에서는 매매가와 공사비 포함했을 때 51억의 총 투자비를 보는데 나중에 이거를 매각을 본다고 하면 엑시트할 수 있는 금액이 요구 수익률 3%를 대입한다고 봤을 때는 73억, 이분이 사신 금액 그대로의 요구 수익률을 반영한다고 보면 68억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시세 차익은 22억에서 17억 정도에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 개발 행위를 통해서 이런 저희 분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증축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를 지금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저희 영상을 보시고 또 많은 건물주님께서 본인 건물도 증축 개선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거나 또 수익률을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 뭔가 막연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분명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저희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건물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아이디 본산 권상환 대표였고요. 우동건축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